안녕하십니까,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초격차 리더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리더라는 관점에 대해서 9가지로 요점 정리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파트로서 혁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리더지요. 리더란 자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결정하고 혁신을 추진할 담당자인 리더가 존재하면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없으면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혁신이란 용어 속에는 반드시 그 혁신을 주도했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혁신의 리더라고 평가하는 거죠. 혁신의 리더는 세 가지 삽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통찰력과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어떠한 혁신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통찰력과 인사이트라고 말하는 리더의 어떤 능력의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행을 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결단력이죠. 어떠한 변화든지 그 변화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관성의 법칙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저항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행력이죠. 토요타 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서 원가 절감 능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낭비 제거를 철저하게 잘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타 자동차의 벤치마킹으로 가서 질문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실행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타 자동차의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리더의 조건이 원가 절감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가 절감에 대한 목표치가 아니고요, 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의 수준이 아니고 결과치를 가지고 리더의 능력을 평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실행력이죠. 실천력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생각하는 혁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리더에서 나옵니다. 어떤 리더입니까? 바로 인사이트,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로부터 혁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11번째 내용이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벤처기업들, 스타트업은 과연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업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연 경영고문은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박자는 시장성입니다.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스타트업 할 때 기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니즈가 중요합니까?에 대해서 현재의 시대는 고객의 시대이고 소비자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시장이 줄어들고 있으면은 그것은 스타트업으로서 적합한 분야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유한한 시장의 규모보다는 무한한 시장 속에서 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근에 나오는 스타트업들은 주로 인터넷, IT 기술에 또 사이버 세상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시장의 성장성과 발전성과 확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권호연 경영고문께서 삼성전자 또 스타트업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번째는 혁신은 어떤 태도와 각오로 하는 것입니까에 대한 태도와 각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절박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는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혁신에 임하는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거의 매년 탁월한 성과를 연속해서 냈습니다만은 제가 삼성전자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났을 때 또 경영진들이 또 회사 내 모든 썼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위기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의 연속사항에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모든 성과라는 것은 3년 5년 지나면 전혀 무가치해질 것 같다. 3년 5년 후에도 과연 삼성전자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현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태도가 이렇게 올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죠. 하면 좋긴 좋지만 이렇게 말하는 태도 가지고는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 개용 고문께서는 이 책에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대한 것을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나타냈습니다. 맨 처음 창업한 단계가 보통 쓰는 말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단계가 1단계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요, 자금도 부족하고 모든 게 유한합니다. 마땅히 잘해야 될 것, 진짜 잘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된 것에 집중하는 것, 선택과 집중, 이게 바로 스타트업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1단계 기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규모를 키워간다는 것이죠. 자율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규모를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적 전개도 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단계가 스케일업의 단계입니다. 자율적이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규모를 키워가는 활동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의 세 번째 단계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스코프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코프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과의 제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하고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스테이터스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스테이터스는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는 건데, 표준을 말하는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바로 세계 표준이 돼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려형 경영고문은 초격차라는 책을 쓰면서 또 이 설명하면서 삼성전자는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까지는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아직은 스테이터스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삼성전자는 도전이 될 과제다,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4번째 단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연속성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네 번째 바뀐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1번 데이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인데요. 그 자산이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무형자산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복성도 가능합니다. 비용도 더 들어가지 않고요. 어찌 보면 디지털 자산들, 무형자산에 대한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우리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용어도 있었고요. 경쟁 우위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력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장이라는 용어인데요. 어떤 성장입니까? 그것은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이 아니고 혁신을 통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있을 혁신은 어떤 태도입니까?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혁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초격차 리더의 질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단어는 데이터 시대이다. 그리고 무형자산 시대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현 경영 고문께서는 이 초격차 리더의 질문의 책에서 초격차의 3요소를 설명했습니다. 15번째 이야기인데요. 도전과 창조와 협력이란 용어입니다. 초격차는 도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격차는 바로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협력이라는 용어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사업을 창업하면서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애플사 쪽에서 하드웨어 스마트폰 전문가,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 바로 유통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창업 초기에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채용해서 샤오미라는 회사를
창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협력이죠. 네트워크이죠. 세계 최고의 A급을 모아가지고 A급으로 새로운 재편성을 하는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도전을 해야 되겠고 창조를 해야 되겠지만 또 협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성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회의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업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직무 만족도입니다. 사실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탁월한 인재가 회사 조직 내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직무 만족도 떨어지는 이유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장의 기회가 미흡할 경우입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멈추어 섰다는 순간 리더는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성장 기회가 미흡한 것. 두 번째는 불공정한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직속 상사와의 갈등이 있는 것. 네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한 것이 바로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저하 요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4가지 포인트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탁월한 경영 성과를 냈던 삼성전자의 CEO였던 권호연 경영 고문께서는 직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4가지 관점에서 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가 하는 거죠. 어떤 각오를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도 사실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면서 사실 스테이터스 업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마다 그 문화를 잘 창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네요. 도전과 창조와 협력에 대한 정신이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